세상에 나와서 가져갈 건 몸뚱이 뿐인데 그대 나의 친구 몸 생각하오. 세상에 나와서 가져갈 건 몸뚱이 뿐인데 그대 나의 친구 몸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김간지 하원진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몸뚱이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그러면은 방송통신대학 문학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설가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장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만세전은 3.1운동 이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주인공 이인화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간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지금껏 자신이 보지 못했던 현실에 눈을 뜬다. 식민지 조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비로소 체감했던 것이다. 소설 속의 이인화를 통해 보는 식민지 조선의 모습은 소설가 염상섭이 바라보는 조선의 모습 그대로다. 3.1운동 이후 더욱 피폐해진 조선의 상황과 그 속에서 나에 대해 그리고 조국에 대해 고민하는 지식인들. 만세전에 이르러 그 고민은 보다 생활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만세전을 통해 근대 소설을 들여다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민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입니다. 오늘은 보컬 하헌진 씨와 드러머 김간지 씨가 아주 멋진 음악을 가지고 오늘 콘서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멋진 음악 고맙습니다. 오늘 문학 콘서트의 주제는 사실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국 문학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만세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세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 바로 여기서 만세는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만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이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을 만세 전, 만세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는 그런 말로서 이미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어요. 만세가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대이고 가장 힘들게 일본의 이른바 무단 통치에 의해서 압제받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이
더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 소설이 발표 당시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 소설은 1922년에 신생활이라고 하는 잡지의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잡지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의 내용 자체가 일본 경찰이 검열에 걸려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바로 이해에 잡지 신생활 사건이라고 하는 필화 사건이 터지면서 이 잡지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한반도에 유포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일본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잡지 자체가 폐간되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지의 연재를 할 수가 없게 됐죠. 당시에 연재 당시에 이 소설의 제목은 사실은 만세전이 아니고 묘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무덤, 묘지.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1924년도에 염상섭이 다시 정리해서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 신문이 물론 그 신문도 일제시대에 폐간된 신문이긴 합니다만 시대일보라는 신문에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고 약 6개월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재가 끝나자마자 단행본으로 만세전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 소설이 그러니까 책으로 나와서 일반 독자에게 읽혀지게 된 게 1924년이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 발표된 후 7년이 지난 뒤의 일이고, 그리고 책으로 놓고 본다면 이광수의 무정이 1918년에 단행본으로 나왔으니까 1924년까지 한다면 6년 뒤에 발표된 소설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정을 얘기하면서 1906년에 발표됐던 혈인우라는 신소설부터 1917년에 무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소설들, 그리고 근대소설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소설 무정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주인공들이 낙후되어 있는 조선 땅을 버리고 전부 문명한 나라로 유학을 가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정의 주인공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언제쯤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조선과 다시 마주치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얘기 자체가 이 소설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식민지 상황의 조선 땅으로 유학을 했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소설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의 문명의 땅으로 희망을 품고 떠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무정에서 그렸다고 한다면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그런 무정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의미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읽히지 않았지만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면서 만세전은 누구나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필독해야 될 작품이다, 이렇게 강조하곤 합니다. 만세전을 쓴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도 아주 참 특이한 분입니다. 이광수보다는 5년 뒤 189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생활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광수가 대학 유학 생활을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광수는 와세다 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염상섭은 이광수가 와세다 다닐 무렵에 동경에 있는 게이오 대학에 염상섭이 입학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인데 3.1운동이 일어나 이제 한 달쯤 전에 일본 동경에서 동경 유학생들이 조선 유학생 독립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 독립선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광수였는데 이광수 등은 지명수배당해서 다 만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동경에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개요 대학생이었던 염상섭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염상섭은 동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만세에 참여하긴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더 큰 일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기미 독립 선언이 일어나니까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염상섭은 독립 선언서를 일본 동경에서 직접 등사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안고 오사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노무자들, 노동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3월 중순에 오사카에 있는 천황사 공원이라는 데서 만세운동을 직접 봉기하려고 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근처에서 일본 경찰이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들던 조선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염상섭은 일본에서